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son국근의 혼술입니다. 1월에는 제가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 또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사이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 청와대 배경 자막이 보입니다. 저 청와대 배경 자막이 보이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서,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안에서 느닷없이 대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에 실시가 되죠.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대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촉발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의 선임 단계에 있는 김종인 전 선대위 총괄위원장이 재결을 했습니다.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기 때문에 모레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하기로 했지만 그것을 늦추자.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모여서 논의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발족을 할지는 사실 지금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하도로 던진 대권 논쟁, 이것은 앞으로 야당 안에서 꾸준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자 25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죠. 조선일보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이례적으로 일면 톱으로 실컷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세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지 못하면 끝이다. 가급적 70년대에 출생한 사람, 70년대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경제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한 사람이 후보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꾸리는 것도 젊은 초재선들을 중심으로 꾸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종의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70년대생 이후, 197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 40대 기술론인데 50년 전에 한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야당에서. 그때 김대중, 김영삼, 이철성 이렇게 세 사람이 40대 기술론을 앞다퉈 제기를 하면서 서로 경쟁을 벌였던 그 40대 기술론이 50년이 흐른 지금 보수당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문제는 한번 논란이 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것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또 혹시 이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또 굳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당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김종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누굴까? 이 논란 하나하고 어떤 하도죠. 그 하도 하나하고 또 하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몇몇 사람은 자기 대선 주자원에서 배제돼야 된다고 콕 집어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 반발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염두에 두고 한 말, 염두에 둔 인물은 누굴까? 그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할 인물 중에서 골라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국회의원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우선 30대와 40대는 다 합하면은 16명입니다. 물론 여기 내에는 비례대표 당선자, 미래한국당 당선자도 포함이 돼서 1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대 연령대 당선자는 지역구에서는 배현진, 송파을 당선자 83년생이죠.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성호, 김래지 이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970년대생 지역구 당선자는 김웅 서울이죠. 김웅 서울의 김웅, 경기도의 김은혜, 인천의 배준영, 부산의 황보성이, 경남의 강민국, 부산의 전복민, 경기도의 김성원, 경북의 김형동, 경북의 정희용, 경북의 김병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지명도가 있는 인물은, 좀 알려진 인물은 검사 출신이죠. 검사 외전을 썼던 김웅 당선자, 송파감, 그리고 TV 앵커로 잘 알려진 김은혜 당선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생정례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종성, 조수진, 이용 이렇게 있습니다. 조수진 당선자는 채널 A 기자로 상당히 독서를 많이, 정권을 향해서 독서를 많이 날린 그런 여성 기자죠. 여성 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의도 정가에서 주목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김세연 의원입니다. 김세연 의원. 21대 총선에는 불출마 선언하고 출마하지 않았죠. 비대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3선 국회의원이지만은 197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48살이죠. 또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선친인 김진재 전 의원. 김진재 전 의원은 부산에 상당한 규모의 그 기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일고무벨터. 그 동일고무벨터의 대주주가 또 김세연 의원이니 아마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한 70년대 이후 출생, 또 경제 정통 이 조건에 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세연 의원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좀비 정당처럼 돼간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당을 해체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당의 혁신에는 적임자가 아니냐 그런 주장도 일각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12년 동안 선친의 후광으로 12년 동안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과연 참신한 인물이냐 이런 데는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김세연 의원도 이 차세대 리더 쪽에는 들어간다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 또 젊은 기업인들, 또 벤처, IT 이쪽에 정통한 기업인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이 자기의 보수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지금 정가에서는 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언론 인터뷰 중에서 두 번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특정인을 배제하는 문제죠. 2017년 조기 대선에 출마를 했었던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었던 홍준표, 또 바른정당 후보로 나섰던 유승민, 국민의당 후보였던 안철수 이 세 사람은 자기 주자군에서 배제해야 된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이겁니다. 미안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금정이 다 끝났는데 뭘 또 나오느냐.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 시효는 끝났다고 본다. 자 이렇게 되니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그대로 특유의 이 날카로운 반격에 나섰습니다. 총선 직후만 해도 홍준표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찬성을 했죠. 그런데 본인을 겨냥해서 당신은 더 이상 안 돼 이러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친박과 일부 세력들이 옹립한 당대표가 함량 미달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총선에 참패를 한 마당에 똑같은 절차로 그 세력들이 또 다른 비대위원장을 옹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을 막장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헛된 노역으로 당을 이끌면 그 파열음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진다. 독설이죠. 여기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리 비대위원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출신이죠. 본인이 대검에 검사 시절에 대검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때 잘 알려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1993년입니다.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수사를 받고 있을 때 홍준표 검사가 들어가서 신문을 하면서 그때 주임 검사가 잘 알려진 함성희 검사였는데 함성희 검사가 우리가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당신이 들어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홍준표가 조사로 올 텐데 홍준표는 조직폭력배 수사 전문이라서 거칠게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겁을 줬다는 것이죠. 겁을 주면서 겁을 주고 난 뒤에 이제 홍준표 검사를 들여보는 것이죠. 홍준표 검사가 본인 이야기입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는 김종인이 상당히 긴장해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 가인 김병로 선생 손자가 이런 짓을 하고도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더 뻗대면 뇌물 액수가 더 크게 늘어날 건데 지금까지 추적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딱 툭 던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단 두 마디에 밤새 뻗대던 김종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뇌물을 받은 비대위원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 이 홍준표 당선자는 오늘도 계속 김종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충돌을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욕심의 충돌이죠. 홍준표 전 대표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경남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우유곡절 끝에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죠. 그래서 본인은 나는 이제부터 TK의 차기 대권 주자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기 대권 주자가 되려면 우선 미래통합당에 복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더 버티고 있으면 복당이 어렵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그런 악연이 있죠. 검사와 피의자 악연이 있는 그리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세 사람을 콕 찍어서 당선되면 안 돼 했기 때문에 아예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복당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당은커녕 자기 대선 출마가 원천봉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김종인 끌어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올해 전국위원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이 김종인 비대위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비대위원장을 맡는 과정에서 시간과 천건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본인이 킹메이커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젊은 세대 이야기를 하고 70년대생 자기 대권주자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장기간 이 미래통합당의 사실상의 당대표로서 정권을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일정한 세력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 대권 후보자를 발굴을 해서 킹메이커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대선 때까지 보수 세력의 중심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킹메이커를 자임을 해서 킹을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본인의 역할을 또 찾겠죠. 그런 어쨌든 양쪽의 정치적 욕심이 서로 충돌을 해서 두 사람이 지금 치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특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때인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콕 찍어서 당신들은 안 돼 이렇게 할 때인가. 지금은 어쨌든 당이 추스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추스려서 하루속히 화합을 하고 그 상태에서 혁신도 하고 사람도 교체를 하고 자연스럽게 교체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취임도 하기 전에 특정인들을 공격을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지금 시점에서 할 때는 아니다. 송국권의 혼술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